시작합시다. 우리 이거. 자, 2024년도 11월에 실시한 수능 문제. 그러니까 2025 대수능이라고 하죠. 거기 화학원 문제풀이를 우리가 하면서 전체 우리가 시험 봐서 다 알고 있고 맞춘 거라도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자고요. 그래서 아마 러닝타임이 통상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면은 한 60분, 70분 그 사이인데 약간 더 길어질 거야.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면 또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볼 때, 아, 이건 실수를 유발하는 거구나. 이게 낚으려고 하는 지문, 선지구나. 그런 것들은 형광펜 등등에서 잘 챙겨가지고 노트에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은 거는 제가 필요하면 짧게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트 정리에 힘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요걸 좀 잘 좀 해놔야 되겠죠. 물론 올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유사한 문항들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뭐 이게 다 뻔한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3040 교재에서는 1강하고 13강 섞은 거잖아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 보기 한 개로 쓱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소화합물 등등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물질들 주로 보면은 첫 번째 CH4.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C2H5OH.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CH3COH. 그렇죠? 그리고 그 외로 우리가 합업법에서 나오는 게 NH3.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간만에 뷰테인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탄화, 수소하고 다음에 탄소, 화합물은 워딩이 좀 다르죠? 어떤 게 범위가 훨씬 더 커? 탄소화합물이 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뷰테인까지 합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탄화수소는 몇 종류? 빨리 몇 종류? 하나, 둘, 두 종류밖에 없죠. 산소가 껴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탄소화합물은 몇 종류? 하나, 둘, 셋, 넷.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N은 탄화수소가 아니죠. 탄소가 없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LNG와 관계된 건 뭐 있어? 그렇지, 메테인. LNG와 관계되어 있다. 소독과 관계되어 있는 건 뭐 있어? 에탄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COH 붙으면 N은 액성이 무슨 성? 산성. N은 염기성이에요. 근데 이건 잘 안 붙습니다. 앞에서는요. 그래서 애 빼고 탄소화합물들 중에서 애가 붙으면 산성.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취급하면 된다고? 중성으로 취급해버리면 돼. 우리 수준에서는. 알겠지? 이건. 이 탄소화합물이 염기성도 있어. 그런데 그냥 중성으로 취급해버리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기억하고 얘는 뭐냐 하면 야, 연소가 발열이야? 그리고 중화가 발열이야? 흡열이야?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발열 반응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연소고 또 하나는 뭐? 중화 반응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라고. 다음에 디귿, 간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이거 물은 거잖아. 탄소화합물이냐 탄화수소냐. 그래서 만약에 디귿 보기를 요 워딩이 체크해요. 이제 한 번씩 낚는 거죠. 탄화수소라고 적어놓고 선지를 던졌을 때 낚이면 안 됩니다. 탄소화합물은 몇 종류? 두 종류지? 근데 탄화수소라고 바꾸게 되면 몇 종류? 한 종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은 1번은 끝. 2번 가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문제 구성이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1, 2페이지가 너무 쉽게 넘어간다 치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예, 3, 4페이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시험지 받자마자 4페이지 한 5초, 10초면 될 거야. 그때쯤 되면은 4페이지 한번 쓱 훑어보세요. 10초면 대충 훑어보거든요. 그럼 난이도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쉽게 안 주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렇게 누군지를 찾는 건데 X하고 Y가 3주기 원소랍니다. 그럼 이런 형태에서 누굴 찾는 거는 선지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3주기 원소라고 했으니 3주기 원소가 아닌 게 포함된 건 싸그리 지워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E-에 누구니? 네, 저기서 전자 2개 빼면 나오니까 껍질 2개밖에 안 남지? 산소니까 2주기 원소, 그렇지? 1-야. 전자 하나 빼면 원래 게 나오지? 얘는 플로린 2주기 원소라고, 그렇지? 얘는 볼 거 없이 껍질 몇 개밖에 없어. 2개니까 2주기 원소죠. 요 세 가지가 한 방에 싹 하고 지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껍질 3개짜리고 하나 더 하면 되니까 껍질 3개. 얘는 2개 더 하니까 껍질 3개. 하나 뺐으니 껍질 3개죠. 그럼 여기 이제 2번하고 4번에서 찾으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가 이 뜻이 뭐냐 하면 X는 고체에서 전성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지. N은 금속이다. X는 금속이야. 그리고 Y는 17족인 비금속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3족인데 17족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염소 얘기하는 거지 뭐. 물론 여기에서 애도 염소고 애도 염소거든. 그러니까 이걸로는 판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홀전자 수가 Y는 염소니까 홀전자 얼마예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X는 애보다 작으니까 홀전자 몇 개? 그러면 우리가 3주기 금속은 남아R인데 남아R 거기서 홀전자 수는 1빵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X는 누구라고? 마그네슘이고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고 그러면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이온이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몇 대 몇? 1대 2로 달라붙으면 된다는 것이 뭐. 그래서 그걸 N은 1대 1이니까 땡이지, 그치? 그래서 맞는 건 4번이다 해서 선지에서 지우는 걸로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도 선지에서 지우는 식으로 가버리시면 돼. 알겠지?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항상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특, 수완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문항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수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평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올해 이렇게 낼 거야. 그걸 그대로 내요. 얘도 그 포맷 중 한 개입니다. 요거 오케이? 그러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거든. 자, 이온 결합이면 얘네들이 안정한 이온이 됐다라고 치면 몇 쪽을 담지? 18쪽 담는데 거기에서 1번 전자의 양. 요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리튬 1 플러스 이온 되니까 누구 닮아 전자 배치가? 헬륨 닮지.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 몇 개? 2개. 그러면 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 닿는 거 뭐 있어? 자, 여기 정리하자고. 쓱 요렇게 쭉 하나 정리해 놓자고요. 뭐 여기까지 할까요? 4주기까지 해서. 그러면 N은 누구 닮습니까? 헬륨 닮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은 누구 닮지? 네온 닮지.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은 누구 닮지? 그렇지, 이거라고. 근데 이들의 이온이 됐을 때 이 전자계수 물었거든. 그러면 헬륨 닮으면 2개가 되고 네온 닮으면 몇 개? 10개가 되고 아르곤 닮으면 몇 개? 18개. 요 문항은 쌤이 기억하기로는 2년쯤 전에 수특에서 나왔을 거예요.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쯤 나온 겁니다. 전자계수 가지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칼륨은 요 위치에 있으니까 이온되면 전자 몇 개 되는 거야? 아르곤 18개. 그러면 X는 10개 돼야 되지? 근데 X-가 10개니까 한 개 빼면 원자번호 9번. X는 누구? 플로린. 그렇지? 그러면 이 둘이 1대1로 붙으니까 KF고 화합물 1몰에 있는 전체 이온은 몇 몰? 2몰이죠. 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애도 1대1로 붙었잖아. 그렇지? 그럼 애도 1몰에 있는 이온은 몇 몰? 2몰 되는 거죠. 그런데 애가 36개래요. 그럼 K가 18개잖아. 아르곤 닮았거든? 그럼 남아있는 Y-도 18개 돼야 되죠. 아르곤 닮았다고. 그러면 전자 1-니까 한 개를 빼면 아르곤에서 한 칸 뒤로 가면 Y는 누구? Cl 되는 거죠. 뭐. 됐지? 다음에 CA는 이건 구하는 거죠. 이 둘은 1대1로 다 붙으니까 전체 이온은 몇 몰? 그런데 N은 아르곤 닮으니까 몇 개? 18개. 산소는 네온 닮으니까 몇 개? 10개. 따라서 N은 몇 개? 28개 해서 기니디를 싸그리 다 푸는 겁니다. 오케이? 첫 페이지는요. 너무 빨리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속도로 푸시면 어차피 뭐 빨리 풀어봐야 3분이고요. 천천히 적당히 풀어도 4분 초반 나옵니다. 1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때쯤 가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실수해서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고 오케이? 또는 실수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어차피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 그냥 차분하게 달리세요. 다음 갑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게 화학 반응이니까 어떤 친구는 A2에다가 B가 더해졌어. 그래서 완쪽 BB니까 A3B가 새로 생겼네.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개수를 2, 2, 3은 6이니까 너는 3, 요거 2개니까 너는 2에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데 이러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녹색으로 쓴 이 개수는 무엇을 토대로 만든 거야? 화살표 좌우에 원자수가 같다를 토대로 만든 거지 뭐. 그치?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다라 했으니까. 그래서 써놓고 푸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시간이 또 이게 오버가 걸리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실린더, 이게 초창기가 한 3년 됐는데 실린더로 나오든 이 강철 용기로 나오든 어쨌든 좌우의 원자수는 같죠. 그거 활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는데 앞서서 나온 문제는 뭐였냐 하면 대충 몇 대 몇 대 B로 다 풀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몇 몰인지 계산하래요. 그럼 B를 써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 실제 몰수로 달리셔도 되거든. 실제 몰수로 한번 달려볼게. 자, AB 원자량이 16, 32니까 A2는 분자량이 얼마? 32. 몇 배 시키면 돼? 0.3배죠. 따라서 너는 0.3몰. 됐지? 그리고 A는 원자량이 32니까 A도 몇 몰? 0.3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A의 개수는 같아야 되잖아. A가 0.6인데 죄다 여기 있으니까 A는 몇 몰? 0.2몰 되는 거고. 그리고 좌우에 B의 원자수 개수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A는 몇 몰? 0.3. 그럼 여기도 0.3 돼야 되는데 A가 0.2잖여. 그러면 여기 B는 얼마? 뭐 끝이잖아요. 화학 반응식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X는 몇 몰? 0.1몰. 그대로 계산해버리면 되지 뭐. 그치? 또는 이 문제가 약간 더 꽈져서 어렵다라고 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딱 보자마자 몇 몰인지 계산이 안 되는 문항이라 이거거든. 그런 경우에는 B로 가셔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2, 여기 A3잖아? 그냥 정수비로 만들자고. 그럼 A가 3덩어리 있으면 N은 몇 덩어리? 2덩어리지 뭐. 그치? 맞지? 이건. 그러고 나서 요 조건 따라서 이 둘이 1대1로 있으면 요걸 써보긴 해야 되겠다. 맞지? 안 그러면 몇 덩어리인지 모르니까. 그럼 애가 3덩어리 되고 여기 2덩어리 있으면 애가 1덩어리 되고 지금 녹색으로 쓴 게 개수 B죠. 저걸 활용해야 되는 문제도 나중에 나랑 수업하다 보면 한 문제 나올 거야. 넘어갑니다. 화학 반응식 막 써가지고 뭐 하지 마요. 안 써도 되는 문제니까. 알겠지? 이제 동적 평형이 이제 첫 페이지에 계속 나오는데 첫 페이지에 나왔다 쳐도 동적 평형은요 차분하게 푸세요. 5개념으로 낚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체크하실 것이 거의 100%입니다. 기체 넣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액체를 집어넣어요. 액체를. 그럼 액체를 넣으니까 처음에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지? 빵이지 뭐. 0부터 출발이거든. 그런데 증발 속도와 관계된 게 뭐가 있어? 온도거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온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죠. 응축 속도는 액체 넣었으니까 빵부터 출발하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새끼는 증발은 안 움직이지.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평형이 됐다는 건 이 두 개 속도가 만나야 되거든. 그럼 만난다는 이야기는 N은 안 움직이니까 증발은 누가 움직여야 돼? 응축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응축이 만나려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이걸 토대로 증발 속도는 일정, 그냥 삭제해도 됩니다. 상수로 두시고. 그리고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면서 만나게 된다. 그럼 만나기 전까지는 속도가 느리겠지. 따라서 애가 무슨 속도? 응축이고 애가 무슨 속도? 증발만 뽑아내시면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 A는 응축이죠. 여기 해결됐고 다음에 현재 T일 때 무슨 정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이야? 그게 동적 평형이잖아.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항상 뭐도 일어나? 역반응도. 증발도 일어나고 항상 뭐도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고. 내가 설탕을 녹였을 때 포화 상태가 돼 있어. 더 이상 안 녹는데. 그 상황에서도 용해 있어 없어? 있고. 속출이 있어 없어? 항상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단골 질문 중 한 개예요. 니가 보기는. 다음에 A분의 B인데 A는 A가 응축이죠. B가 증발이죠. B는 일정이니까 지워버리세요. 일정한 건 숫자 1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응축 속도는 증가하는 거잖니? 그럼 이 값 전체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다 해서 풀어버리시면 돼요. 되셨지? 이건 다음 넘어갑니다. XYZ가 CNO라고 아예 돼 있죠. 우리 이주기인데 옥텟 만족하는 거면 뭐 있어? C, N 또. 그런데 이 원소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중요한 것들 하나. 공유 전자쌍 N은 몇 개? 4, 3, 2, 1로 서로가 다 다르다. 여기 하나 중요하고, 맞죠?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시작 0, 1, 2,
3으로 비공유도 서로 전부 다 어떻다고? 다르다. 따라서 공유가 다르면 다른 원소인 거고 비공유가 달라도 다른 원소야. 그런데 결합을 할 때 전체 공유 전자쌍은 봐봐. 너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야. 너도 하나야. 그러면 이 상태로 합치면 두 개로 보이지만 실제 결합하면 한 개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어떤 식으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다 달라지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CC야. C2H6야. 공유 몇 쌍이야? 3, 1, 3에서. 7쌍이지. 그런데 수소 2개 빠지면서 이렇게 붙었어. 공유 몇 쌍이야? 6쌍이지.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붙었어. 공유 몇 쌍이야? 5쌍이지. 결합에 따라서 전체 공유 전자쌍은 좀 달라져. 자체는. 하지만 우리가 현행 교과 과정에서 배위 결합 안 배우거든. 그 얘기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항상 어떻다고? 그래 일정하다고. 따라서 여기에 플로린 붙었으면 얘는 비공유 빵빵인데 여기는 비공유 몇 개씩 있어? 그래 따라서 전체 비공유 몇 개? 6개 그냥 세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얘는 좀 더 친절하게 CNO라고 줬잖아. 공유 시작 4, 3, 2 서로 다르다고. 수소 그리고 플로린 대신에 수소 껴놓은 거밖에 없죠. 그러면 X는 현재 3개 잡았는데 Y는 손 개수가 수소랑 달라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 손 2개 잡아야 되지. 그러면서 자 주의사항 중 하나. 비공유 빼먹지 마세요.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오케이? 그리고 결합각 물어볼 때에도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손 2개 잡았으니 비공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X는 손 4개 잡으니까 비공유 잊지 마시고 대체? 기억 보기. 아니, 극성 분자의 조건 첫 번째 뭐 있어? 중심에 뭐가 있으면? 비공유 있으면 극성으로 취급한다.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주변에 붙어있는 게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극성으로 취급하면은 고교 과정에서는 거의 다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 붙은 것들은 그냥 무극성으로 취급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보기 해결이 되죠. 전부 다 극성이지 뭐. 다음에 공유 전자쌍 눈 딱 뜨고 세면 되고 니은보기 저 같으면은 비공유로 바꿀 것 같아요. 또는 공유분의 비공유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결합각은 마지막 정리 갑니다. 입체수라고 기억나죠?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가? 3중 결합도 한 개로 취급하고 2중 결합도 한 개로 취급하고 비공유도 그냥 한 개로 취급하고 그때 입체수가 2개면 결합각은 몇 도? 180도. 중심 원자 하나짜리에서 전체 몇 종류 있어? 3종류 나오지? 옥텟 만족하지 않는 거 BF2. 그렇죠? 만족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입체수 3개짜리 뭐 있어? 맞지? BF3. 또 요것도 입체수 3개지 뭐. 그렇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 CF2O. 요것도 입체수 3개짜리죠. 그 다음에 입체수 4개짜리 109.5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면체 구조, 삼각불 구조, 그 다음에 구분형 구조. 요건 머릿속에서 좀 챙겨놔. 6번 문제. 끝. 아, 결합각은. 아, 요거 해야지. 각도 외우지 마시고, 외워도 그만이지만, 결합각이 작을 조건 첫 번째 뭐 있어? 입체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이 클 조건입니다. 입체수가 많을수록 각도가 커, 입체수가 적을수록 각도가 커. 그렇지, 적을수록.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입체수 몇 개? 2개. N은 입체수 몇 개? 2개. 하나, 둘, 셋, 넷. 비공유도 한 개로 취급한다 했잖아. N은 입체수 몇 개? 3개. 결합각 이걸로 끝나죠. 그럼 세컨드. 입체수가 만약에 같다면 애들 전부 다 입체수 같잖아. 그치? 그 경우에는 뭐가 적을수록? 비공유가 적을수록. 눈빛 보니까 처음 보는 느낌인데? 아니지? 기억 다 나지? 그치? 저런 것들 정리 좀 해놓으시고 넘어갑니다. 가죠 뭐. 가설. 구성 원자 수가 3개인데요. 분자 모양이 구성 원자 수 3개면 뭐 있냐? 간만에 우리 분자 고난도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 원자수 3개까지만, 4개까지만 해보죠, 뭐. 원자수 3개짜리. 기본 포면 뭐 있어요? 그치? 맞지? 그 상태로 또 뭐 있어? 그치? 또 뭐 있어? 그치? 또 뭐 있어? 이게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야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베릴륨, BF도 잘 안 나와요.
고난도 분자 쪽에서는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그 조건 달고 들어가거든. 따라서 N은 비공이 몇 개 있어야 돼? 여기는 하나, 나머지는 없어도 되죠. 그럼 N은 분자 구조. 뭐라고 이름 붙여? 직선. N은 뭐라고 붙여? 직선. N은 뭐라고 붙여? 9번. 누가 삼각형이란 것 같은데? 왜 삼각형이야? 원자 모양만 보는 건데. 비공유 때문에 이렇게 휜 거야. 여기 이 새끼는 안 보는 거야. 꺾였잖아. 꺾였잖아. 그렇지? 얘도 무슨 구조야? 굽었다 이거죠. 뭐. 그러면 이 중에서 추가 조건 따라서 누군지 우리가 찾는 게. 다음에 원자수 4개짜리, 중심 원자 하나짜리 뭐 있어? 요 형태 있지? 또 뭐 있어? 요것도 있지. 그리고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가 아닌 것들. 여기에서는 2중, 3중, 요게 메인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치?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잘 떠올려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럼 원자수 3개짜리는요, 형태가 뭐 있습니까? 굽었거나, 또 뭐 있어? 직선이거나, 둘밖에 없잖아. 굽었거나 직선이잖아. 근데 밑에를 쓱 보니 애들은 전부 다 뭐지? 직선이지. 애는 뭐야? 굽었잖아. 근데 직선인데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뭐야? 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구분형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사라지는 거야. 되셨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설에 어긋나는 거 니은은 뭐 찾으면 돼? 굽은 거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N은 사면체 구조네, 정사면체. 그러면 나가리지. HNO 구조 어떤 거야? 이 새끼잖아. 이게 HNO잖아. HNO. 맞지? 그래서 저 형태는 머릿속에 꽉 박아놔. 이게 7번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7번으로 나왔으니까 분자가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한 10몇 번으로 뭐 나올 확률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나오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찾는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빵! 하고 달리셔야 돼. 넘어갑니다. 다음. 뭐 그리면 되죠 뭐. 그쵸? 몇 대 몇으로 붙었어? 그럼 뭐야? HF거나 또는 투투지 뭐. 그치? 투투면 C2H2, O2H2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N은 중심 원자나에 이게 붙은 거고요. 그럼 이 X는 투투 형태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네요. 뭐 그런 건 많죠. 그리고 이건 1대1로 붙었잖아. 그럼 1대1로 붙었으니까 Y하고 Z는 몇 쪽? 그렇죠. 17쪽. 자, 따라서 이게 Y하고 Z. 그런데 밑에 보니 전기염성도가 누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전기염성도 1위가 누구야? 플로린. 2위는 누구야? 산소. 여기에선 CL이지만. 그렇지? 따라서 애가 Y고 그 다음에 애가 Z고. 그러면 여기 C가 뭐가 되는 거지? X 되는 것이 뭐. 그냥 저걸로 끝나는 것이 뭐 여기에서. 다 됐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HAXA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C2H2. 됐지? C2H2 구조 한번 그릴게. 탄화수소는요. 탄소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수소 붙어 있으면 좌우로 최대한 흩뿌리시고 그리고 탄소 손이 4개가 되도록 추가 그리면 되죠. 그럼 C2H2 공유 몇 쌍? 네, 5쌍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이 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탄소에 수소가 몇 개 붙었겠어? 4개 붙었으니까 애가 공유 4쌍인 다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HF하고 HCl이니까 다 찾았지? 자, Y가 더 크니까 애가 HF. 세로축이 전기염수로 차가 제일 크니까 애가 카가 되고 요게 나가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억되고 니은 갑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수능에서 물었던 선지인데 그 당시 물었을 때 애들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C2H2잖아. 그치? 극공 있어 없어? 있잖아. 무공 있어 없어? 있잖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저기에 무공이 극공이 있다. 잠깐만 CC니까 무공이잖아. 알았어. 무극성 공유결합이잖아. 무극성 분자잖아. 그래가지고 극공 없어. 이런 애들도 있어. 실제로도. 또 웃는 거 봐. 저번에도 하나 이상한 거 틀리더니만. 그게 넣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 남들 실수도 기록 좀 잘 해놓으시고. 야, 이게 1컷이 몇 점짜리 시험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하나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해지지 말자. 알겠지?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수화. 대충 떠더더떠더더떠더더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그쵸?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질문이 뭐냐 하면 들어있는 그렇죠. 오비탈에 대한 겁니다. 오비탈.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 얼마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찾기 위해서 임의로 자기양자수 얼마로 놓기로 했습니까? N은 시작. 마이너스 1, 얘는 0, 1 이렇게 놓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N 더하기 L 더하기 ML인데 요거를 암기하자 해놓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 S 오비탈은 저 값이 전부 다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런데 S 오비탈은 0인데 P 오비탈은 순서대로 시작 0, 1, 2로 암기하자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요건 완전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위에 거는 무슨 값이지? 상대값은 2대 A 대 A 대 2A. 요게 1대 1대 2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럼 위에 거부터 치고 갈래? 밑에 실제 값부터 치고 갈래? 당연히 밑에 거부터 치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서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부탁 한번 써보자고요. 시작. 얼마 나와요? 1, 또 2, N은 3, N은 0, 1, 2에다가 2만 더해주면 되니까 시작. 2, 3, 4. 다 됐잖아요. 맞잖아. 이게 0, 1, 2잖아. 0, 1, 2. 거기에 N값 2P니까 2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밑에 값 다 썼으니까 저기에서 4, 3, 2, 2거든. 4는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럼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은 여기 3, 3이고 2는 둘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쵸?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N 더하기 ML 분의 1이잖아. 그럼 그걸 내가 옆에다가 쓰면 자, 쓸게. N은 얼마요? 2. ML은 얼마요? 0. 그럼 N은 얼마가 나와? 2분의 1. 이게 양자수는 어쩔 수 없어. 저딴 게 왜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급적 저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돼. 그게 핵심이야. 빨리 안 나오면 여기서 시간이 지체돼 버리면 뒤로 치고 나가지를 못해. 그게 주로 나오는 것들은 외워버려. N 더하기 ML분의 1 장수능 나왔잖아. 그치? 외워. 딱 보자마자 얼마면 나올 정도로. N은 얼마 나와? 1분의 1. N은 얼마 나와? 3분의 1. N은 얼마 나와? 예? 1분의 1. N은 얼마 나와? ML 있으니까 2분의 1. N은 얼마 나와? 3분의 1. 그렇지. 그래서 N은 1분의 1, N은 2분의 1, N은 3분의 1을 파파파파파파.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다보다 라가 2배 더 크니까 애가 1이죠. 라. 그리고 애가 다가 되는 거지 뭐. 됐지?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니? 나 남았네. 그런데 나는 요 두 개가 몇 대 몇? 1대 1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 값이 3인데 그게 다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애 2분의 1이고 애는 얼마 나온다고?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다하고 나가 요 녹색으로 쓴 N 더하기 ML분의 1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나 되니까 다 찾은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는 L이 바로 오비탈 종류 얘기하는 거죠. P 오비탈이니까 1인 거 맞지. 그리고 ML은 나다. 나는 0이고 다도 0이니까 니온도 됐지. 그리고 수소가 아니죠. 수소면 수소에서 에너지 준위를 묻게 되면은 그건 바로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에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라하고 다음으로 쓰니까 ES보다 EP가 더 크지? 수소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천천히 시간 가지면 다 풀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확 잡아당기세요. 다음 갑니다. 용액이네. 용액을 요래조래 섞어 뭐 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초반 계산이야, 추적이야. 그렇지? 용질의 양을 추적을 하자. 그렇지? 그리고 대입식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용질의 양 구하는 식. 퍼센트 나오면 뭐 합니까? 퍼센트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 하면 단위는 뭐? 그램. 곱하기 10 하면 단위는 뭐? 밀리그램. 몰 농도 나오면 뭐 하지? 곱하기 용액의 부피. 그러면 몰 나오고 리터 곱하면 뭐? 몰.
밀리리터 곱하게 되면은 미리몰.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올리니까 밀도로 곱해요.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내리니까 밀도로 나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으로 내리면 나눠요. 그치?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을 올리니까 곱해요. 그게 머릿속에서 탁 돼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바로 추적 갑시다. 물 넣었으니까 같다. 이 꼴은 우리 안 쓰기로 했지? 좀 익숙해지면.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다 썼네요. 그러고 나서 더한 겁니다. 근데 숫자 줬잖아요. 몰농도. 써보죠 뭐. 0.2몰 농도 곱하기 50이니까 몇 미리몰? 10미리몰. 그럼 요게 이 용액 1에 있는 용질의 양이지 뭐. 됐지? 두 번째는 A몰 농도 200. 야, N은 A몰 농도 100이고 N은 A몰 농도 얼마야? 200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실제 값 쓰니까 마구잡이로 비율은 못 써. 실제 맞춰 쓰는 거야. N은 몇 미리몰? 10을 더했고 그래서 몇 미리 되는 거야. 근데 뭔가를 또 했는 줄 알았더니 250ml 그대로 쓴 거야. 그대로 쓰고 물 넣었으니 또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용액을 2개 만들었지. 그치? 자, N은 부피가 몇 미리짜리야? 250. N은 몇 미리짜리야? 500인 거지. 그때 주어진 자료가 몰농도 B 나왔네. K지만. 따라서 몰농도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곱하기 용액 1의 부피. 여기는 곱하기 용액 2의 부피 해가지고 용질의 몰수 구하지. 그럼 여기는 100A 쓰시고 A 몰농도 100이니까 여기는 200A 쓰시고 그럼 그 값이 8K 곱하기 250. 요 값이 7K 곱하기 500으로 변수는 A하고 K 되어 있는 수식 2개 나오죠. 그걸로 푸시면 되고 또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몰농도입니까? 몰농도 B입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몰농도 B하고 부피 B를 알면 용질의 몰 B를 구할 수 있지. 그걸로도 푸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한 걸로 하게 되면은 쓱이니까 몰수비는 몇 대 몇?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몰수비가 4대 7이에요. 그러면 이 2개 값이 4대 7이니까 여기에 7 곱하고 여기에 4 곱하면 같아지겠네, 몰이. 그치? 그런데 여기는 100A이고 여기는 얼마요? 200A니까 좀 심플하게 N, 2N으로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7N이고 8N이니까 N은 70이고 40이니까 얼마 나오지? 오케이, 30. 이게 30ml 몰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곱했을 때 30ml 몰이니까 A는 얼마? 0.3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여기에 30 넣어버리면 30 더하기 10이니까 몇 ml? 따라서 8K 곱하기 250이 40ml이다. 그럼 K는 250분의 이게 8이니까 8, 5, 45 해서 얼마 나오지? 25분의 1 떨어지죠. 오케이. 구문 수학 내일부터 시작. 너무 쉬웠어.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같은 문제를 몇 번 반복해가지고 식으로도 꼭 한번 해보시고 식 제대로 써서 하는 것도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변수 잡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번 해서 풀 수 있다를 넘어서서 이거는 간결하고 빠르게 푸셔야 돼. 알겠지? 간결하고 빠르게 풀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농도 쪽. 넘어가도 돼? 다음 갑시다.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라고 아예 준 겁니다. 근데 쓱보니 여기서 M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하는 방식은 첫 번째 뭐라냐 하면 산화수를 뭐 한다고? 일치시켜야 되죠. 산화수 일치 어떻게 하니?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을 일치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문제처럼 위에 E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으면 산화수의 일치가 바로 뭐냐 하면 넓게 얘기하면은 전하량 보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보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원자수 보존, 입자수 보존. 모든 건 그걸로부터 출발이야. 입자의 개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질량도 어떻게 되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의 개수나 양성자 개수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전화량의 총합도 보존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요 값은 뭐냐? 그럼 실제로 전자 난 안 줬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 그럼 난 산화하는 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산화하는 된 게 있다 치자고. 내가 전자를 줬어. 그리고 제가 받았어. 나 10,000원 줬는데 쟤는 10,000원 받았어. 근데 보존은 뭐야? 전체 합은 변함이 없잖아. 우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산화수가 변한 것들만, 돈 주고 받은 것들만 끄집어내서 준 만큼 받는다 쓴 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애처럼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 꼴로 되면서 사라진 녀석들의 전화량 총합만큼 이온들의 전화량 총합이 증가한다가 되죠. 따라서 얘랑 좀 더 넓은 의미로 같이 이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화살표 전으로 전화량의 총합이 같다. 전하균형이라고 또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균형은 뭐 밸런스식 세우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우리가? 사실 요 두 가지만 하면 다 아니까. 입자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 알죠? 근데 화학식을 딱 봤을 때 이게 M이니까 바로 요걸 가지고 수치로 뽑아낼 수가 있어, 없어? 그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렇지? 반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부터. 자, 그래서 그때 추가 조건이 있으면 이 추가 조건을 최우선으로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반응을 시켜. 이 녀석 두 개가 반응하면 Y2가 몇 개 생긴다고? 그럼 이걸 제일 먼저 하면 너 두 개 반응하면 너는 3개 생긴다. 써놓고 밑에부터 가는 거예요. 원자수 맞추자고. X 몇 개 있어? 2개니까 여기도 X 몇 개야? 2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몇 개 있어? 8개. 산소 죄다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몇 개야? 8개고. 수소 몇 개 있어? 16개 여기밖에 없으니까 몇 개야? 16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몇 개 있어? 6개니까 이거 몇 개 되는 거야? 6개 되고. 그럼 세컨드 이온돼 있으니까 전화균형 쓰면 N은 얼마? 마이너스 4. N은 얼마? 마이너스 6. N은 얼마? 플러스 16. 합치면 얼마 나오니? 6 떨어지게 되지? 그게 여기밖에 없네. 몇 M? 2M. 따라서 M은 얼마? 3 하시면 MCA 다 구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한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거든. 되셨어? 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였죠. 맞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서 표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질량수, 그리고 하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차이값.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원자잖아요. 첫 번째. 원자. 이게 2단원 파트 내용인데 원자라는 워딩이 중요하다고 했지. 다음은 원자 A, B, C에 대한 거다 하면 A, B, C보다도 좀 더 중요한 워딩은 뭐라고? 원자. 원자의 구성 입자와 관계된 문제잖아. 그쪽 파트 문제잖아. 그렇지? 그 원자라는 워딩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빨리빨리. 뭐 있어? 양성자수하고 전자. 이거로 쓸게. 전자수가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인데 이대로 주면 되거든?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인데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전자로 바꾸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자인데 전자란 표현이 있어? 그럼 뭘로 바꿔놓는다고? 양성자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이잖아요. 이걸 양성자수로 머릿속에서 먼저 바꿔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N은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중 더하기 양이고 저기 요 값은 중 빼기 양이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 나와? 중 곱하기 2가 나오죠. 그리고 저기에서 이걸 빼게 되면 뭐가 나와? 2 곱하기 양이 나오게 되지. 그렇지? 표정이 왜? 너 헷갈렸지 순간. 그러니까.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네 표정 보고. 또 좋댔다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그걸 좀 뽑아내시면 되고 이제 2년 연타로 나와서 니들 때에도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년 연타로 나와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형태 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근데 갑자기 훅 하고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온. 이온이라는 워딩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양과 다르다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에서 따질 때 산소 이온은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잘 안 하거든요. 1 플러스도 있거든요. 1 플러스 있지 왜? 제1기온안에서 때려버리면 1 플러스인데 뭐.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18쪽을 담거든.
그럼 18쪽 닮았을 때 시작. 헬륨 닮으면 2개, 네온 닮으면 10개, 아르곤 닮으면 18개. 이걸 우리 앞서서도 봤었지 뭐. 첫 페이지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요것 좀 기억을, 요 파트를 기억 좀 해놓으시면 좋고. 다음에 세 번째, 동위. 원소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 동위 원소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바로 무슨 수?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위 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는 다르지. 그 차이만큼 질량수에서 차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계산 쪽 문제를 내게 되면 여기에 CL2 넣었는데 애가 28g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뭐 있어? 산소의 질량수가 16인데 원자량 얼마로 더라고 했지? 16. 맞잖아. 수소 질량수 1인데 원자량 얼마로 더라고 했지? 1. 탄소는 질량수 10이면 원자량 얼마? 따라서 질량수하고 원자량을 똑같이 둬버리거든.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질량수가 바로 뭐다? 질량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질량이 10g 있다라고 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질량수가 정확히 말하면 질량수의 합이죠. 질량수의 합이 질량인 거니까. 따라서 그때 이들 질량수의 합이 얼마라고? 10이다. 그 얘기는 이 안에 원자들이 더 전체 각각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릇 안에 있는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합이 몇 몰? 그렇죠. 10몰이다. 여기까지 기억 좀 해놓으시면 좋고. 대체?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바로 들어가자고. 원하는 건 양성자야, 중성자야? 그럼 바로 중성자 구하는 걸로 가죠. 그럼 N은 중 더하기 양이고 N은 중 빼기 양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더해버리자고. 야, M부터 더해. 땅. 몇 M? 그런데 나누기 2 해야지 중 나오지. 그럼 몇 M? 2M. 그 다음에 얼마나 친절하니? 지워지고, 그렇지? 그럼 여기 에만 더하면 되지. 얼마 나와? 16이지. 나누기 2 하면 얼마? 8. 이것이 중성자수의 전체 합이라고 돼 있거든. 애가 얼마? 96. 그러면 N은 얼마 나와? 88. 그치? 그럼 M은 얼마 나와? 44. 그럼 M이 44니까 N은 얼마? 40. 근데 원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A하고 D밖에 없으니까 D 가자고. 40M이 44인데 4 더하니까 N은 얼마? 48. 맞지? 자, 그럼 요게 바로 이 A하고 D의 질량수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 원자량이거든.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성자수 물었잖아요. 중성자수는 방금 했잖아.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2 하면 되기 때문에 40과 2 더하면 42죠. 나누기 2 하면 얼마? 21. 48 더하기 8 하면 56이지. 나누기 2 하면 얼마? 맞지? 질량수. A 40에다가 2 더하면 42. 아, 0이었구나. 아이씨. 니들은 나처럼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다행이야? 난 시험을 안 봐서. 얘는 얼마 나오지? 예, 대체? 그러면 쓱 한번 써보죠. 첫 번째 1번. 몇 g의 핵심은 뭐야? 질량을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맞춘다. 그러면 원자량 B가 40대 48이니까 개수 B는 48대 40 쓰시면 되고 위에는 A 있으니까 A의 중성자 20 밑에는 D 있으니까 중성자 28 쓰시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쓱쓱 하면 N은 24, 28분의 24니까 7분의 6 나오는 거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뭐 쉽지. 다 맞아야지. 너 왜 틀렸어? 이상한 거 틀렸구나. 시간이 모자라서. 농도 문제 아니었나? 금속 풀 때 순서. 금속 풀 때 순서 1번. 뭐 찾는 거야? 금속은 양이온대, 음이온대? 양이온대지. 따라서 양이온의 전하총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 살펴보시라.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은 금속을 집어넣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금속 넣으면 양이온의 전하 총합은 증가야 일정이야? 일정하게 유지되지 뭐. 금속의 전하량 총합이 0이니까.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이온을 넣는 거거든. 그럼 이온 넣으면 양이온의 전하 총합은 어떻게 되지? 넣은 만큼 증가하지. 거의 안 나오는 것이 두 수용액을 혼합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인데 여기는 플러스 20이야. 그러면 혼합하면 전체는 플러스 얼마? 30개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무조건 1순위.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뭐 집어넣었지? 금속 넣었으니까 가 나갈 때는 똑같다. 맞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에는 뭐 집어넣었어? 금속 넣었어? 이온 넣었어? 이온 넣었으니까 넣은 만큼 증가한다. 요걸 첫 번째 후다닥 판단하는 겁니다. 저걸 왜 1순위로 잡았냐? 한 3초면 판단돼요. 쓱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세컨드. 두 번째는 산화되기 쉬운 순서.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 예를 들어서 A, B, C 순서라고 합시다.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이온에다가 금속 넣었더니 반응을 했대. 금속이 센 거죠. 맞죠? 반응 안 했대. 이온이 센 거죠. 오케이? 그런 걸로 우리가 산화되기 쉬운 순서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잖니. 요 순서인데 A 이온도 있고 B 이온도 있더래. 그러면 금속으로 있는 A는 있어 없어? 그렇지 없지. 왜? 지보다 약한 게 이온돼 있으면 본인은 이미 전부 다 이온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금속으로 있는 B는 있어 없어? 아니면 몰라? 그렇지. 여기 핵심이야. 기억 좀 해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A에다가 B를 넣었더니 B가 이온돼 있지? A 있어 없어? 전부 다 금속인 거지. 그럼 집어넣은 B는 다 이온됐을까?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다시 C이온을 가져왔거든? 그랬더니 B이온이 늘었어, 줄었어? 그 얘기는 여기에는 B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조건 확정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금속 문제는 이전 교과 과정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킬러 문항이니까 세로축을 문항의 난도로 잡으면 기본 연습할 수 있게 한 문항부터 킬러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 왜 여기는 적어요? 수능에서 여기를 냈으니까 계속. 그런데 현 교과서에서 첫 해 안 나오고 둘째 해인가 세 번째 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요거부터 내고 그 다음 요거 내고 그 다음 요거 내고 현재 요 문제는 요 라인까지 온 거야. 아, 요 라인 좀 높다. 요 라인까지 온 거야. 전부 다 많이 쉬워. 그런데 매년 금속은 난이도를 한 칸씩 올린다고. 그럼 그 전년도까지 뭐 나왔냐? 이온 안 넣었어. 근데 우리 작년에 니를 선배를 수업할 때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쌤이 이온 넣는 것까지 준비를 시키지.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뭐 나왔어? 이온 넣었잖아. 그럼 이온 넣었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이건 뭐야 하고. 쌤 그러면 여기서 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 금속도 넣고 이온도 넣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요. 이온을 묻지. 금속이 몇 개인지는 안 물어. 아직 안 물었잖아. 여기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이온이 몇 개인지 안 알려줘. 각 과정에 존재하는 금속의 종류와 개수만 알려준다고. 반대로. 그럼 니들 올해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위에서 요게 양이온의 종류가 아니고 금속의 종류. A 금속이 한 개가 있네. B 금속이 두 개가 있네. 그럼 A가 센 거야? B가 센 거야? 금속으로 되면 약한 거지. 이온돼야 센 거지. A가 센 거지. 그래서 그런 게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준비를 올해는 해놓으셔야 돼. 되셨어? 아. 어쨌든 계속 가죠 뭐. 그럼 여기는요. B가 있을까 모를까? 정확히는 모르는 건데요. 모르는 건데 여기서 무슨 양이라고 돼 있어? 얼마나 친절하니? 무조건 있어요. B를 천지빛깔이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좀 어렵게 만들려면 B를 N몰 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B가 몇 개냐, 남아있는 게 몇 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다 됐지? 세 번째가 전체 이온수.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온 안 주고 석출된 금속 주고 금속의 종류하고 개수 안 줘. 석출된 금속이 한 종류입니다. A, B 안 써줘. 한 종류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세 종류입니다. 주고 그들 금속의 전체 개수합 주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준비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전체 이온수가 많아진대요. 왜? 왜 전체 이온수가 많아져? 큰 거 대신에 작은 거 넣었으니까. 뭐가? 전하량이 작은 걸 넣었으니까. 작은 게 이온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요 순서대로 푸시면은 금속은 다 풀립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럼 이제 갈게. A가 몇 개 있다고? 한 개. B 이온이 몇 개 있다고? 두 개. 이들의 전하가 어떻다고? 따라서 A하고 B. 전하량은 1, 2, 3 중에 한 개니까. 스몰 A는 얼마? 스몰 B는 얼마? 그렇죠. 근데 여기는 B가 몇 개 있다고? 세 개. 그러면 A가 2 플러스인데 N은 3 플러스가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럼 N은 2 플러스인데 3 플러스니까 전하량이 얼마 증가한 거야? 플러스 1 증가한 것이. 그런데 A는 2 플러스인데 0.1V. 뭐 여기 A가 몇 개 있니? 그렇지? 근데 그걸 나는 몇 개로 까버렸니? 한 개로 깠잖아. 그럼 여기도 아이고 얼마나 친절해. 나 같으면 한 3V쯤 할 것 같은데. 몇 개 있어? 0.1V. 0.1V는 몇 개? 근데 한 개가 몇 플러스라고? 스몰 C는 얼마? 뭐 싸그리 다 푸는 것이 뭐 있어요. 예, 그러면 저기 나다에서 여러분 주의사항 뭐 있습니까? 짜짜짜짜짜. B가 양이온 되니까 본인이 뭐 됐어? 산화됐죠. 그럼 무슨 제? 환원제 맞고요. 다음에 C는 1이고요. 다음에 B도 얼마죠? 1이니까 이거는 나가리죠. 그치? 그러면 세 번째, 나에서 생성된 A, 이온입니까? 고체입니까? 고체죠. 여기 원래 A 몇 개 있었어, 이온이? 한 개 있었지. 근데 보여, 안 보여? 그럼 고체된 게 한 개죠. 다에서는 세 개 쓰면 안 돼요. 나다 과정에서 반응한 B입니다. 그럼 여기에 B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반응해서 전체 B가 몇 개 됐어요? 그럼 B 이온이 이 과정에서 몇 개 반응했습니까? 한 개 반응한 거죠. 그래서 맞네요. 그렇지? 가나 과정에서 몇 개 반응했지, B가? 두 개 반응한 거. 되셨어? 넘어갑니다. 다음. 성규 표정이 안 좋네. 뭐 잘못했니, 성규? 기억력까지 맞췄고 ABC 다 보였는데 뒤국가 있는데 B 반응한 B형에서 뭐 이상합니다. 너 세 개라고 쓴 것 같아. 근데 그거 기록 다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야? 기록 다 해야 돼. 그 실수 완전히 없어야 돼. 근데 그걸 이기려면 진짜 노트에 본인이 한 실수를 꼼꼼하게 적어야 돼. 그것만 해도 등급이 한 개, 두 개 올라. 진짜라니까. 전자배치 빠르게 잘할 수 있지? 그치? 몇 주기, 몇 주기? 몇 쪽, 몇 쪽, 몇 쪽? 여름이 되기 전에, 아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요. 2주기, 3주기, 15, 16 있었을 때 N 더하기 L 얼마? 2, N은 3, N은 3, N은 그럼 여기 오비탈 1쪽이야. N 더하기 L이 가장 큰 건 얼마? 3. 거기 있는 전자는 몇 개? 6 더하기 1에서 7이 바로 나오도록.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머릿속에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저기까지 안 되잖아. 1S, 2S, 뭐 그래도 돼. 2P, 그 다음에 3S. 나 이걸로 해도 충분한데요? 해놔. 저기서 난이도 좀 더 어려울 때는 더 복잡해지니까.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서 깔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려도 빨라져. 거기에서 2, 3주기니까 1쪽이니까 요 위치, 요 위치. 그치? 다음에 15, 16이니까 너. 여기 6군데 중에서 4개 WXYZ를 구하라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것도 이게 몇 년 됐어요. 수능에서 이거 쓴 지가. 요 폼 자체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인데 n 더하기 l 중 가장 큰 값. 그러면 기억은 전자수 물은 거야? 오비탈 물은 거야? 그렇지. 오비탈에서 저 값이 제일 큰 거 물은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요 꼴랑 해봤자 6개밖에 없잖아. 쓰면 되지. 시작. n 더하기 l 얼마? 그럼 n은 제일 큰 값이 얼마야? 2지. n은 n 더하기 l이 1, 2, 3. 근데 여기 있는 원소는 가장 큰 값이 3인 것이 둘 다. 그 다음에 n은 n 더하기 l이 가장 큰 게 1, 2, 3, 3이니까 n은 얼마? 가장 큰 게 3인 거고. n은 4가 제일 크죠? 그럼 이들은 4가 되는 거지 뭐 볼 거 없이.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그냥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얘 리튬이잖아요. 여기에 전자 몇 개? 1개. n은 요게 크니까 시작. 3개, 4개. 그치? n은 애가 문제네. 몇 개?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3s야. 2p도 포함이야. 그럼 2p도 포함이고 거기에 있는 전자니까 요거 6개 더하기 1개니까 몇 개? 7개. 맞지? 그 다음에 n은 n 더하기 l이 제일 큰 게 3p잖아. 그럼 거기 있는 전자 세니까 n은 몇 개? 3개. 애도 몇 개?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Z는 44 찾아. 44 있니 없니? 요거네? 네가 Z 되는 거고. 써보면 되죠 뭐. 그 다음에 Y는 37 찾아. 37 요거네? 애가 Y 되는 거고. X는 33 찾아. 이거네? 따라서 네가 X 되는 거고. W는 21 찾아에서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쓰시면 한 2분 정도면 이건 다 풀잖아. 그치? 문제 읽고 해석하고. 그런데 나중에 준비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그러면 기억보기 WY는 같은 족이다 됐고 홀전자수 X는 얼마? 15족? 3. 제일 크죠 뭐. 그리고 Z는 16족 홀전자 얼마? 2. 그렇지. 다음에 S오비탈의 X하고 Y 한번 해봅시다. X. S오비탈 전자수 몇 개? S오비탈 4개죠? 맞지?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수 와땅땅 몇 개? 3개. 간만 해보네요. Y 한번 해봅시다. S오비탈 전자 몇 개? 둘, 하나, 5개.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 몇 개? 요거 쫙 채웠으니까 6개. 그래서 5대 8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그러다가 내가 수업 때 얘기를 했잖아. 찍는 것도 덕목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찍는 건 아니지만 주로 나오는 게 뭐 2, 3주기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어쩌다 질소 이게 다 아니냐고. 그치? 거기서 뭐 난이도 좀 높여서 황까지 나오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못 푸는 거고. 원소는 몇 종류? 근데 비교 대상은 몇 개? 그러면 긴 거 찾는 거야? 아닌 거 제끼는 게 더 빨라. 그렇지. 아닌 게 제끼는 게 더 빠르지 뭐. 자, 그럼 거기에서 왼쪽 거 먼저 할래? 오른쪽 거 먼저 할래? 왼쪽 거?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에너지인데?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해보자고. 마그네슘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산소도 있고, 플로린도 있고. 됐지?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큰지 계산상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은 잘 나오지 않아요? 오른쪽은 우리가 여러 번 몇 번 기출이 있어서 봤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이온 반지름부터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시작. 산소 또 플로린, 비금속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같은 금속이면 왼쪽 게 크니까 마그네슘 또 알루미늄. 자, 원자 반지름 금속이 크지? 여기 1, 2등, 여기 3, 4등. 같은 줄에 있으면 왼쪽 게 더 크지? 1, 2, 3, 4. 이온 반지름 비금속이 더 크지? 그래서 같은 족이 같은 껍질이면 왼쪽 게 더 크지? 그래서 1, 2, 3, 4. 됐죠? 나누기 뭐 한 거예요? 전하량. 그러면 나누기 얼마? 나누기 얼마? 나누기 얼마? 나누기 얼마?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꼴찌 알아 몰라? 누가 꼴찌야? 얘가 4등이지 뭐. 맞지?
좀 더 중요한 거 해볼까? 이건 잘 모르잖아. 그럼 이걸 지우면 이 값은 산소가 더 커, 마그네슘이 더 커. 그건 알지? 근데 우리가 뭐 했어, 쌤이? 리벨붕 탄질 산풀. 남아 알주인 황염아. 금속은 반지름이 뚝뚝뚝. 같은 줄의 비금속은 반지름이 거의 비슷하다 했지. 이주기 비금속 생각해봐. 75, 73, 72. 차이 있어 없어? 둘 중에서 누가 1등이야? 그렇지. 1등. 그럼 이 중에서는 애가 더 크다고 했지? 애가 몇 등이야? 그럼 애는 몇 등이야? 확 걸러내겠네. 딱 보자마자 이 자료 보고 반가워해야지. 산소 플로린 보고 아하 하고 반가워해. 저거 한 방에 우리가 등수를 다 매길 수 있는데 문제의도는 이거 가지고 누가 큰지 모르게 하겠다라는 게 문제의도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이게 개념은 아니잖아. 이런 게 문제가. 개념이 해봤자 뭐 원자반지름은 왜 커 이런 게 개념인 거고. 애가 1등이지.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는 안 돼. 그렇지. 플로리는 Y하고 Z는 안 돼가 1등이니까. 그러면 애가 2등이지. 2등이란 건 G보다 큰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애는 누가 안 돼? Z가 안 되지. 애가 알루미늄 꼴찌지. 그럼 저기에서 꼴찌니까 누가 안 돼? XY는 알루미늄이 될 수 없지. 애가 꼴찌잖아. 애가 몇 등이야? 3등은 G보다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X는 G보다 작은 게 몇 개야? 그러면 마그네슘 X 되겠어 안 되겠어? 벌써 이만큼 내가 걸러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2번 제일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 반지름 가자고. 근데 얘는 좀 보이는 것이 원자 반지름 금속이 커, 비금속이 커. 그럼 비금속은 커, 작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 금속이 큰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 원자 반지름밖에 없다 했지. 그렇지? 따라서 2번은 쓱 여기 봐봐. 금속과 비금속 섞여 있지.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뭐야? 금비 나눠서 판단하자는 거지. 금속 몇 종류 있어? 비금속 몇 종류 있어? 그래.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한번 써볼까? 원자 반지 금속이 큰 건 뭐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이 커, 금속이 작아. 그럼 이 값 전체는 금속이 크겠어, 작겠어? 금속은 작은 축에 속한다고. 근데 금속이 몇 종류 있어? 그럼 이 XY가 금속이라 쳐도 W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금속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이 값은 비금속은 커, 작아? 크지. 근데 비금속이 몇 종류 있어? 그럼 큰 게 비금속이거든. 근데 비금속이 두 종류니까 이 Y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금속이지. Y는 금속이지. 그렇지? W는 비금속이지. 그러면 W는 안 된다고. Y는 금속이니까 애들은 Y가 안 된다고. 그런데 애는 XYW가 안 되니까 누구야? Z지. 그럼 애가 Z니까 이게 Z 아니라고. 그럼 애는 XWZ니까 애는 누구야? Y지. 그럼 남아있는 거 뭐 있어 이제? X하고 W 남았지? 그럼 XW만 비교하면 되잖아. 이 W 없네. 여기 있네 XW. 맞지? 그런데 봐봐.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 애가 크지?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커, 작아? 그럼 저 값은 애가 더 크잖아. W가 더 크네. 그래서 애가 W고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라고. 쉽잖아. 그치? 오케이? 자, 내가 요거 설명한 거는 순위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금비로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적어도 전체 순위는 못 매기더라도 1등과 꼴찌 둘 중에 하나는 찾을 수 있거든. 1등은 누구야? 이 값 1등은. 플로린이지. 이온화 에너지 전체 1등. 원자 반지름 전체 꼴찌니까. 오케이? 꼴찌는 찾기 어려워. 왜? 이온화 에너지는 애가 크고 원자 반지름도 애가 크니까. 됐지?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W는 플로린 기억됐고. 자, 니은 보기 이 제2분의 제3 나오면 빨리 누구 찾는다고? 2족이 있나 없나 빨리 찾아봐라. 2족이 있어 없어? 그럼 Y가 무조건 1등이지. 니은 날아가는 거고. 그치? 유효했잖아. Y하고 Z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크지? 그래서 Z가 크다. 이게 네가 되는 거야. 다 됐지? 응. 다음 갑니다. 16번 갑니다.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쓸 자리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항상 pH도 쓰고 뭐도 써야 된다고? 예, 둘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자, 항상 뭐 온도는 25도씨죠. 그 나온 자료가 pOH분의 pH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pH나 pOH는 몇 배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했죠. P 값은 차이 값이 중요하다고 했지. 오케이? 따라서 P가 플러스 1이면 농도는 몇 배? 10의 마이너스 1승배. P가 플러스 2면 농도는 몇 배? 10의 마이너스 2승배. 거꾸로 농도가 10의 4승배면 P는 얼마? 마이너스 4. 예,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수치로 나왔는데 두 개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되지? 예, 그래서 쌤이 가로로 써볼까? 다 해서 빈칸 찾아가지고 pH와 pOH 쓸 칸을 나누세요. 그리고 왼쪽은 그냥 편하게 pH 쓰고 오른쪽은 pOH.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이 7이, 저들은 7이잖아요. 근데 14 돼야 되니까 몇 배? 2배 시키면 되니까 얘는 얼마? 10. pOH는 4. 중요한 거. P 값이 큰 건 누가 만든 거라고? 물이 만든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 가수용액의 농도는 P 값이 작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오른쪽은 16K, 9K는 이 값 자체가 16대 9다 이런 뜻이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보고 바로 점프하셔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몰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P 값은 몰수에 대한 거야? 농도에 대한 거야? 그 농도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몰수에 대한 자료가 나온 거야. 그 몰수 B가 중요한 건 B거든. 그럼 몰 B는 이건 Y니까 패스죠. 요 두 개 보시면 되는 거지. 몇 대 몇? 100대 1이다 이거예요. 가나는. 그럼 내가 몰수 알고 부피 알면 뭘 구할 수 있지? 농도 구할 수 있는데 N은 몰 농도 대신에 몰수하고 부피 준 것이야. 근데 부피가 가나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부피는 그냥 가나 같으니까 1로 쓰시고 다는 나의 10배니까 10이라고 쓰고 두 개씩 비교하면서 가면 되잖아? 그러면 가와 나의 부피가 같으니 몰 농도는 무엇에 비례? 몰수에 비례죠. 따라서 몰 B가 100대 1이지. 우리 요걸 아니까 이렇게 가볼까? 애보다 애가 그러니까 OH니까 요거야 요거 애보다 애가 몰수는 10의 몇 승? 100이 X 됐잖아.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런데 부피가 같으니까 몰 농도가 비례라면서 몰 농도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2. 그럼 P 값은? 그렇지. 그게 촥 돌아야 돼. 그럼 플러스 2니까 N은 얼마 되는 거야? 6. 그럼 N은 얼마가 돼? 8 되는 거지. 그 순간 요게 나왔으니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자 OH분의 pH니까 얼마? 3분의 4지.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몇 배? 그럼 애도 곱하기 얼마? 16분의 9 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밑에는 4 떨어지고 위에는 3 떨어지잖아. 똑같이 두 개 합은 14 나와야 되니까 몇 배? 그러면 N은 6하고 8인 거지. 숫자 작은 게 각 수용액에 있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야. 숫자 큰 건 물이 만들어낸 거고 알겠지? 그럼 자료에서 끝났으니까 그냥 풀면 얼마나 쉬워. 그럼 여기 Y는 OH의 개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뜻이 뭐야? Y는 10X다 또는 X분의 Y가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묻거든? 그럼 이 뜻이 뭐야? X보다 Y가 몇 배냐 이 뜻이죠. 맞죠? 따라서 애가 X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X보다 Y가 OH의 몰수가 몇 배냐. 기억 보기 갑니다. 그러면 OH에 대한 거니까 애가 X고 애가 Y잖아? 그러면 OH의 농도는 나보다 다가 P는 플러스 2지. 농도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2. 그리고 부피는 몇 배? 10의 1승배. 따라서 이 값은 얼마?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 떨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 니은보기는 나의 POH는 6이고 가의 pH는 10이니까 니은보기 해결되죠? 다도 그냥 가면은 몰수예요. 이 뜻이 뭐라 했어요? 나보다 다가 몇 배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다에서는 이거 H 물었고 나에서는 OH 물었으니 다보다 나가 P값은 같죠. 그럼 농도는 몇 배? 1배. 그리고 부피는 이렇게 됐으니까 몇 배? 10분의 1배. 그러면 요 값도 얼마? 10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이 정도는. 알겠지? 후딱 팍팍팍 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야, 우리? 재작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대 수능이니까 24대 수능에서도 나왔고 24대 수능 그 평가원에도 나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똑같이 수능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뭐 그때 우리 연습하고 한 것처럼 뭐 차분히 다 쓸 거 없이 툭툭툭 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를 이 뭐예요? 밑에 보시면 X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몇 배야? 이런 뜻이지. W로 표현하면 얼마가 돼? 그럼 내가 좀 불편하면 W를 죄다 1로 가셔도 괜찮은 거고 W를 1로 갔다는 거는요. 의미가 뭐죠? 그냥 비례 관계로 풀겠다 이 뜻이죠. 그렇지? 그리고 밀도 B 구하라는 거니까. 질문 좀 써놓고 할까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X 곱하기 밀도 B, DA분의 DB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X를 이 뜻이 뭐예요? X도 이게 8WX니까 좀 심플하게 하려면 네가 W의 몇 배냐. 그래서 W를 내가 1로 값버린다. 그럼 전부 다 비례로 값버리면 되는 거고. 이것도 뭐예요? 밀도 구하는 겁니까? 밀도 B 구하는 겁니까? 그럼 A의 밀도보다 B의 밀도가 얼마냐? 이거 하나 1로 값버려도 되는 거죠.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B도 숫자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저거 다 살려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A의 밀도는 DA고요. B의 밀도는 DB고요. 분자량은 60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실제 몰수 구할 겁니까? 대충 B로 갈 겁니까? 그럼 뭐 분자량 꼭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전부 다 똑같은 아세트산이잖아. A는 아세트산이고 B는 NA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산이다라고 치면 분자량이 서로 다르다. 그때는 까면 안 되죠. 써먹어야죠. 또는 분자량 B를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전부 다 아세트산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놓고요. 자, 첫 번째 갈까요? 50ml에 뭐 집어넣었어? 용질 그대로입니다. 100ml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농도하고 똑같이. 몇 배? 10분의 1배. 그럼 용질의 양도 10분의 1배. 올리면 몇 배? 뭐 10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는데 0.2몰 농도 NaOH로 10ml 들어갔답니다. 몇 개 들어간 거죠? 2개 들어갔죠. 자, 그리고 끝. 두 번째는 B 40ml에 물 넣었어요. 용질 그대로죠. 그래서 100g 만들었대요. 그런데 100g 대신에 몇 g?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애들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도 그 당시 수능에서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워낙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뭐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화학 반응식 풀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화학 반응식 완성된 식을 줘버렸잖아.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2점짜리지 뭐. 요건 몇 점짜리니 지금? 3점 돼 있네, 3점짜리. 하여튼 5분의 1배죠? 그럼 그걸 다 없애는데 얼마 들어갔다고? 0.2몰 농도 30이지? 그럼 0.2 곱하기 30해서 실제 계산하셔도 되고 우린 그냥 B로 가기로 했잖아. B로 가자고 뭐 굳이 계산해? 비율로 갈 건데 뭐. 분자량 60 써가지고 계산할래? 그냥 B로 갈 건데 뭐. 그러면 내가 중화 적정할 때 똑같은 농도가 똑같은 NaOH 넣었거든. 그런데 N은 한 방울 넣고 N은 세 방울 넣은 거야. 그러면 들어간 NaOH의 개수는 몇 대 몇? 1대 3. 그럼 거기에 있는 산의 개수도 몇 대 몇? 그럼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는 3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올리면 몇 배? 그럼 양 같으니까 여기에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야. 맞지? 이거 올리면 몇 배? 그럼 15개 있지? 근데 물 넣었으니까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야? 15개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밑에 자료는 식초 A, B 몇 g당?
1g당. 그럼 1g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N은 밀도 곱하면 되니까 몇 g에? 50dAg에. N은 밀도 곱하면 되니까 몇 g에? 40dBg에.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몇 g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40dB분의 1 해주면 되네. 그러면 A는 50dA만큼 해주면 50dA분의 1 해주면 되니까 50dA분의 10 몰이든 미리몰이든 뭐 대충 이만큼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얼마 있니? 40dB분의 15 이만큼 있는 것이. 그런데 이들의 개수가 몇 대 몇? 8W 대 X. 8W 대 X니까 여기에 X 곱하고 여기에 8W 곱하면 같아지는 식이 하나 나와버리니까 게임 끝이지 뭐. 0, 0, 4, 2, 5, 2, 땡, 땡. 다 됐지? 그럼 질문이 뭐야? 저 형태만 만들면 되네. X 왼쪽에 쓰고 DA 밑에 그대로 쓰고 DB 위로 올리면 오른쪽은 숫자 하나 남으니까 끝나는 거죠. 기억나죠? 이렇게 했던 것들, 그치? 우리 수업 때 3040 할 때 요거 파트 문제만 제가 아마 4바퀴 돌렸을걸요, 아마도? 그 전년도 거 가지고, 그치? 다 하는 것도 했고, 점 줄이기도 했고, 마지막에 비율 가지고 빵빵 나오는 것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내렸지만 올리는 것도 했고. 올리는 거 해볼까? 올리는 거? 1g인데 애 얼마 있어? 40dB 있지? 그럼 이것도 양도 얼마? 50이죠? A니까. 50dA. 그치? 애는 곱하기 몇 배? 40dB. 그럼 이게 각각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이잖아. 근데 저기는 얼마? 10. 여기는 얼마? 15. 따라서 몇 대 몇? 2대 3이다. 같은 거잖아요.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퉁 치고 간다. 다 맞췄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중화 반응할까요? 중화 반응식 봤을 때 빨리 지저분한 것부터 좀 치워야죠. 안 넣었으니까 일단 딱 문제 풀기 전에 정돈부터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H, 여기도 H 쓰는 자리잖아. 그럼 둘 다 H니까 한 군데는 좀 미리, 아이고, 이건 지워졌네. 지워놓자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죠. 되셨지? 자, 여기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빨리 보이는 거 보이시죠? 농도비는 몇 대 몇? 밑에 보기 쓱 봐서 X를 구하래, B를 구하래. 밑에 X분의 Y 뜻이 뭐야? Y가 X의 몇 배냐? 그럼 X 어떻게 할 거야? 그래, 1로 가도 돼. 1로 가도 돼. 비율만 구하는 거니까. 되셨지?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거. 이가 있나 없나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이가가 몇 종류 있어? 한 종류밖에 없지. 그럼 쟤는 전화량 따질 때 곱하기 2에서 same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 자료는 이거 얼마나 옛날 자료니? 그러니까 쉽지. 이온수 B 나왔잖아. 5분의 1 쓸래? 113 쓸래? 113인데 핵심은 뭐야? 이온 세 종류고 얘도 세 종류잖여. 그치? 어차피 산산이니까 산성이거든. 그럼 이온 그대로 쓴 건데 한 놈만 몇 배 시켜서? 2배 시키라 이거지. 그럼 어디에 2배 시키면 반반 나뉘어지겠어? 그렇지. 1에다가 2배 시키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한 개, 한 개. 여기 몇 개?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나뉘어지지? 이가에 숫자 1 써라. 1. 그리고 이온의 종류가 같다. 전하의 부호가 같다. 그럼 여기에 얼마 쓴다고? 1. 그리고 나머지는 3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녹색으로 쓴 건 알자 이온 쓴 거야? 구경꾼 쓴 거야? 구경꾼 쓰는 거야. 알자는 내가 흰색으로 쓸 거야. 왜? 구경꾼은 부피의 비례니까. 그런데 방금 농도를 얼마로 깠어? 1로 깠지. 농도 곱하기 부피가 1 나오면 되잖아? 맞잖아. 그 순간 B는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치? N은 농도 곱하기 부피가 1 나오면 되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나와? 맞지?
뭐 여기서 A하고 C의 비율 이런 거 물었으면 그것도 써먹기 좋지 뭐. 근데 안 물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되셨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몇 개 있어? 한 개지. 요거 부경권은 부피의 비례잖아. A 미리에 한 개인데 A 미리니까 여기도 한 개 있지. 그렇지? 그런데 애도 이 정도 문제는 이제 5년쯤 전에 서울시 교육청 나왔던 그 니들 현행 교과서의 첫 번째 고3 모의고사하고 비슷한데 어디에 이 2배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나뉘어지지? 근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런데 한 놈이 1이라며. 그럼 애도 얼마가 돼? 1되지. 그리고 음이온이 두 종류니까 N은 있어 없어? 없어야지. 맞지? 그런데 전체 이온이 세 종류니까 A, B, NA, R자밖에 없다 이 뜻이잖아. 그럼 여기 H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A가 몇 개야? N은 1mm에 몇 개야? 그게 뭘 농도지? Y는 3. X를 1로 뒀을 때 Y는 3이다 하고 바로 빵 하고 나오는 거지 뭐. 됐지? 자, 그러면 N은 똑같이 한 개 아닌 게 아니니까 C는 몇 미리 되는 거야? 1mm 되는 거지. 맞잖아. B는 1mm에 하나, Cmm에도 하나니까 애도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N은 몰 농도가 3이라며. 그럼 3이니까 3 곱하기 1에서 NA 개수 몇 개야? 3개지. 근데 이 새끼가 이가거든. 그럼 N은 양이온, 구경꾼만 썼을 때 플러스는 3, 마이너스는 2니까 플러스 모자라, 마이너스 모자라. 몇 개 모자라? 오케이. 따라서 싹 지워지면 N은 염기성 되는 거지. 그러면 나의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B는 하나가 되고 나의 존재하는 NA는 몇 개? 3개에서 끝. 얼마나 쉽니?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서 V 누군께서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뭐 난이도 조절이 안 돼서 막 1컷이 50이 나왔어. 그 얘기는 올해는 다르다. 알겠지? 넘어가도 됩니까? 이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인데 보통 문제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등을 중간중간 박아서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과 자료를 주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라.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음 내용을 풀어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화학 반응식을 다 줬죠.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질문은 뭐죠? 써놔야죠. 확대 좀 하게. 잘 보이니? 여기다 써버릴까 그냥? 여기다 풀게. 2개가 3개 됐으니 전체 변화는 얼마? 이것도 준비할게요. 전체 워딩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수 다 써주고. 됐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1번. 화학 반응식 다 줬는데 두 놈의 분자량까지 줬습니다. 때려 넣어서 아예 완성시키죠. 뭐. A의 분자량 얼마라고 쓸까? 5. C의 분자량 얼마라고 쓸까? 2. 돌려. 5, 2, 10. 질량 보존. 2, 1은 2. 그럼 B는 얼마? 8. 그럼 B 하나 무게는 4. 화학 반응식 완성. 이제 밑에 풀면 돼요. 그냥. 전체 기체의 부피비가 5대 11인데 5개, 11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5개가 8W. 그럼 W, 이걸 내가 5개로 하면 W도 까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 8g이 B 몇 개죠? 2개 해놨지? 그럼 L을 8g으로 하면 B가 2개가 되잖아. 그런데 5대 11이니까 이거에 5분의 11 비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지? 5분의? 불편하잖아. 맞잖아. 전체 개수가 5분의 11배니까. 그럼 분수 계산 이래대로 놓고 쓸 거야? 분수 까버릴 거야? 얼마 곱해버릴까? 그걸 머릿속에서 후딱 생각하라고. 마지막에 하면 물론 이것도 풀 수 있어. 2.2에서 풀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교시 실제 수능에서 저거 막 하면서 하는 게 힘들어. 미리 이런 것들 준비 좀 해놓으면 좋아. 그럼 애가 10이면. 그렇게? 그러면 이거 2배 시키니까 애는 얼마야 합쳐서? 22개고. 야, B 분자량 얼마야? 4인데. 맞지? 근데 10개 있으면 몇 g이야? 40g 되는 거고. 그럼 W는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g이 되는 거야? 50g 되는 거고, 그치? A 하나 무게가 온데 50g이니까 몇 개 들어갔어? 전체 변화는 얼마? 12, 20이 됐으니까 플러스 12야? 전체 변화는? 전체 변화는 반응 전 전체와 반응 후 전체 차이죠. 반응 전 전체 얼마? 20. 반응 후 전체 얼마? 그럼 전체 변화는 얼마? 플러스 2 동그라미. 그리고 저 식이랑 비교하면 되지. 위에는 전체 변화가 얼마요? 그런데 플러스 2니까 몇 배? 2배 시키면 되지. 플러스 1이 플러스 2 됐으니까. 그럼 2배 시키니까 C는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플러스 2배 시키면 되니까 B는 몇 개 생겼어? 4개 생겼지. 원래 10개 있는데 4개 생겼으니 좀 낯설다. 보통 A 더하기 B가 C라서 B는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B는 몇 개 되는 거야? 14개 되지. A는 4개 빼야 되니까 10개에서 4개 빼면 몇 개 되는 거야? 아니다. B를 4개 맞잖아. C 2개, B 4개. 그렇지? 그럼 A는 2개에서 2배, 4개 빼야 되지. A는 몇 개 되는 거야? 6개. 그럼 다 됐지? 그리고 이쪽은 뭐야? 완전히 반응시켰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누가 다 사라지고 A가 다 사라지고 없지? 2가 아니고 10이니까 몇 배? 그럼 이것도 5배 시키니까 C 몇 개? 이거 5배니까 B 10개 생겼지? 원래 10개에 10개 더했으니 여기는 몇 개 있어? 뭐 끝이잖아 뭐. 되셨어? X 구합니다. 여러분 XD죠? 이 뜻이 뭐예요? 이게 가와 다거든? 가의 밀도, 다의 밀도인데 가보다 다의 밀도가 몇 배냐 하는 것이. 그치? 자, X 구할게. 가보다 다의 밀도가 몇 배냐. 밀도 한번 계산해 볼까? 밀도는 식이 뭐야? 부피분해. 부피는 이걸로 하면 되잖아. 그럼 10분의 8이죠. 맞지? 그런데 몇 배인지 모르니까 A가 B가 됐어. 몇 배? 그렇지. 왼쪽 건 역수 취하고. 맞지? 오른쪽은 그대로 해서 곱하고. C분의 A가 D분의 B 됐어. 몇 배? A분의 C 곱하기 D분의 B. 그러면 가가 다 됐어. 몇 배? 저거 밀도 얼마? 10분의 8. W는 지우자고. 10분의 8. 그치?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시작 8분의 10. 그리고 다는 그대로 써주면 되지. 부피 얼마야? 25. 질량은 질량 보존. A10, B8. 얼마? 됐잖아. 이게 X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2. 그냥 쭉 다 한 다음에 지워버리자. 그리고 거기에 X에다가 나에서 실린더 C하고 다에서 B의 질량이거든. 그럼 밑에 나에서 지워져라. 나에서 C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C의 분자량 얼마로 쓰기로 했어? 2로 쓰기로 했잖아. C의 분자량 2. 그치? 다에서 B예요. 다에서 B 몇 개 있어? 20개 있지. 근데 B의 분자량 얼마로 쓰기로 했어? 4로 쓰기로 했잖아. 끝. 그리고 지워가면서 마지막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짝짝짝 지워주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지워지니? 요거가 5, 20, 5, 4, 20. 아니다. 5, 25구나. 됐지? 그 다음에 쓱, 2 되고, 쓱, 9 되고. 계산이 맞나? 5분의, 왜 답이 없지? 10을. 12가 아직 안 지워졌구나. 그럼 18 나오지, 그치? 그친 거지. 그러니까 2점짜리 주시고. 왜냐하면 자료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게 없으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게 있었으면 3분 되지, 무조건. 됐죠? 다음 갑니다. 마지막 화학식 양화물이 마지막 고난도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출 풀었을 때 뭐 있습니까? 분자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봤더니 분자가 X가 M, Y가 N, X가 M, Y가 M 플러스 이런 게 있다 치면 M, N이니까 피곤해 라고 하는데에도 뭐가 보입니까?
분자당 x의 개수가 어떻지? 그래서 이거 전체가 4개 있으면 x는 몇 개 있어요? 각각은 몇 개인지 몰라도 m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몇 개 있다고? 이런 거 이용해서 많이 풀었었지, 그치? 기억나죠? 예, 그런데 n은 눈에 힘 빡 주고 봤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빨리 결정해야죠. 그냥 계산하자. 그리고 밑에 보기를 쓱 봤더니 A몰, B몰 단 한 놈도 숫자로 나온 몰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입니까? 저 뜻이 뭐예요? 그렇죠. B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식으로 다 써놓고 지워지게 돼 있든지 A분의 B를 구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더 피곤하잖아. 여기까지 오면 남은 시간도 얼마 없을 텐데 어떡할 거야? A를 얼마로 깔 거야? 1로 까버리자고. A를 1로 빵 까버리자고. 그럼 A를 1로 까면 1, 2 됩니다. 더 이상 못 가요. 나머지는 구하는 거니까. 대체? 그리고 조건에 따라 계산 갑니다. X의 질량이 가가 다의 2분의 1배라는 건 X의 질량이 가가 다의 2분의 1배라는 건 X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2죠. 근데 똑같은 X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질량이 아니고 개수잖아요. 화학식에 쓰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X의 개수비도 몇 대 몇? 그렇죠. 그거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왼쪽부터 X 구하자고요. 왼쪽에 X 얼마 있어? 시작. M 플러스 B 있죠. 그치? 맞잖아. 1 곱하기 M, B 곱하기 1. 가의 X예요. 그리고 다의 X. 이게 얼마예요? 2M. 밑에는 B. 그 밑에는 C. 맞지? 그런데 그게 몇 대 몇? 1대 2니까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1 곱하면 같다 해서 일단 식 쓰세요. 근데 얘는 쓰고 나니까 좀 친절하게 해놨잖아. 뭐가 지워져? 2M 지워지잖아. 그러면 2B 넘어가면 B는 얼마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애도 후다닥 B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 그러면 첫 번째 건 끝났고 두 번째 거 요거를 제가 1번 처리해서 가겠습니다. 자 봐요. 자 여기 빨간색 1번 가는데 단위 A당 B는 식이 뭡니까? A분의 B죠. 단위 A당 B는 식으로 쓰면 뭐라고? A분의 B. 단위 부피당 질량은 식으로 쓰면 뭐지? 부피분의 질량. 그게 밀도고. 단위 질량당 부피는 식으로 쓰면 뭐지? 질량분의 그렇죠. 근데 쟤는 단위 부피당 Y 원자수니까 식으로 쓰면 뭐예요? 부피분의 Y 원자수죠. 우리는 이 값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값이 필요합니까? 각각의 값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전부 다 기체잖아. 전부 다 기체일 때 이 부피는 뭘로 바뀌게 돼? 기체 분자수로 바뀌게 되지. 근데 분자수는 알잖아. 몇 개 있어? 1 더하기 B. 여긴 몇 개 있어? 2 더하기 B. 여긴 몇 개 있어? 2 더하기 2B. 대충 문자로 B로 표현되지만 알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자료를 좀 바꾸고 싶으면 뭘로 바꿀까? Y로 바꿔야겠다 판단 드셔야 돼. 그럼 내가 이걸 Y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값에다가 곱하기 부피 분자수 하면 되지. 되셨어? 따라서 이제 갈게. 나와 다가 있는데 단위 부피당 Y 원자수 요 값이 나가 다에서 5분의 3배니까 L을 5라고 쓰면 N은 얼마? 3 되는 거야. 근데 이 5대 3에다가 뭐를 곱하면? 분자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Y 원자수 된다고. 근데 이 부피가 바로 분자수니까 자, 나 분자수 얼마? 2 플러스 B. 됐지? 다는 분자수 얼마? 2 플러스 2B. 됐지? 그럼 요 값과 요 값이 바로 무슨 개수가 되는 거야? Y 원자수가 되는 거야. Y 원자수. 그럼 나다 Y 원자수 해볼까? 몇 개? 4M.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3B. 근데 여기도 몇 개? 4M. 친절하게 이 새끼가 Z다야.
그러면 E몰, B몰, E몰, B몰이니까 Y 원자수는 두 개가 어때? 그래, 되게 친절하게 해준 거지, 마지막 계산을. 식 됐어?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B 구할 수 있겠네? 5B, 6B 넘어가면 B는 3, 2, 6, 5, 20이니까 얼마? 4 나오죠. Y 원자수 같잖아요. 나다의 Y 원자수. 여기 6M, 4M 더하기 3B, 4M 더하기 3B. 이건 Z니까 똑같잖아요. 맞잖아. Y 원자수는 어떻게 구했는데요? 단위 부피당 Y 원자수의 부피 또는 분자수 곱하면 그게 Y 원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했잖아요. 그게 나다에가 같다 해서 이꼴 썼잖아요. 그래서 풀면 스몰 b가 4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b가 4가 나오는 거예요. 4, 4, c도 4. 그래서 4. 이제 뭐만 구하면 돼? m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세 번째 조건 있겠지. 전체 원자수. 가가 다의 20분의 11배다. 그러면 가가 20이면 다의 가가 11이면 다는 얼마? 인 거지? 그럼 하자고. 전체 원자수. 이거 전체 원자수 얼마? 3m 곱하기 1이니까 시작. 3m 더하기 4, 4, 16. 요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다. 전체 원자수 얼마? 이거 몇 m? 3, 2, 6m. 6m. 밑에는 4, 4, 16. 그 밑에는 4m 플러스 4. 대체? 요게 몇 대 몇? 11대 20이니까 여기에 20 곱하고 11 곱하면 같아진다. 계산하자고. 2, 3은 60m, n은 320. 그 다음에 6m, 4m, 10. 10m 곱하기 11이니까 110m. 플러스 이거 하면 얼마? 20 곱하기 11이니까 220 풀면 되죠. 자, 공 싸그리 다 날리시고 11에서 6 하면 5m은 22, 30이니까 얼마? 10이니까 스몰 m은 얼마? 예, 그렇죠. 마무리 2까지. 하시면 끝이다. A는 몇 가지 되는 거예요? A분의 B 물었으니까. M은 안 되는 거죠? M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봐요. 실제로 이게 내가 문제를 만들 때 1, 3을 넣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A하고 B로 썼습니다. 그럼 이게 1, 4, A를 1, 4 넣고 다 해도 이 조건 바뀌겠어요? 그럼 2, 8 넣고 하면은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전부 다 비율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A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실제 몰수가 아무것도 안 나왔고 실제 값도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쟤보다 제가 얼마만 몇 배다 그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구할 수 있었으면 A 더하기 B라고 줘야죠. 그랬겠지. 못 구하잖아요. 실제 처음 얘기했잖아. 실제 몰수나 실제 질량이 나온 게 한 가지도 없다. 그럼 그러면 실제 구하는 게 아니다. 못 구한다니까. 조건 몇 종류 나왔어? 하나, 둘, 세 종류 나왔지? 그럼 저거 가지고 나 식 몇 개 세울 수 있어? 예, 3개 세우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몇 개야? A, B, C, M 몇 개예요? 구할 수 있겠어요? 못 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나 변수 X, Y, Z 주고 식 2개 주면 여러분들이 X, Y, Z 구합니까? B밖에 못 구하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래서 A, B로 놓고 푸셔도 돼요. 그래서 B는 몇 A냐, C는 몇 A냐, 그리고 M은 몇 A냐, 그렇게 풀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깐 거예요. 그리고 M은 정상적으로 나오겠지. A를 1사로, A를 1로 놓든 2로 놓든 100으로 놓든 M은 나오게 돼 있지 뭐. 됐어? 오케이? 20분까지 끝. 고생 많았어.